고양식당입니다. 하이. 4월 1일에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2가 달로 날아갔습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 아폴로 17호 이후로 5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인간이 다시 달로 가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달에 착륙하지는 않습니다. 달 궤도만 돌고 다시 돌아오고 달 착륙하는 거는 또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냐 하면 좀 충격적이었던 게 발사 영상 댓글이나 SNS를 좀 보다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갔던 게 조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뭐 그것까지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거는. 근데 거기서 넘어서서 지구 평평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좀 그게 좀 놀라운 거예요. 인류가 달로 다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고 지금 스타링크가 궤도를 돌고 있고,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GPS를 보고 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할까? 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일단 첫 번째로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음모론적인 것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또 그렇지도 않아요. 기술이 발전을 해도 음모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터넷이 생기고 유튜브가 생기고 누구나 과학 지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음모론은 줄어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지구평평론이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확장되면서 더 커졌어요. 지구평평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영상 사실 재밌잖아요. 지구평평론 개 재밌잖아. 말도 안 되잖아. 너무 재밌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한번 영상을 보고 몇몇 사람들이 재밌는데? 그럴싸한데? 막 이런 식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강화가 되니까 지구평평론 영상 몇 개 보니까 그 지구평평론자들의 영상이 막 쏟아지겠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아저씨가 일하다가 만난 분인데, 아니 갑자기 나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야. 이거 좀 보래. 고식씨 이것 좀 봐봐. 이러면서. 그래서 왜요? 하니까 사무실에 자주 놀러 오던 아저씨였거든. 지구가 평평한 거 어떻게 생각해? 난 이거 맞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진짜 개 진지하게 뻘소리를 막 2, 30분을 하는 거야. 아, 들으면서 그냥, 네 하면서 난 뭐 할 거 하고 있었는데. 2018년에 넷플릭스에서 비하인드 커브라는 지구 평평이들 다큐가 있었대요. 근데 그 다큐에서 지구 평평론자들이 직접 실험을 설계를 해요. 그래서 이게 평평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시험 결과가 딱 나와보니까 지구는 둥근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구 평평이들이 결과를 보고 지구는 둥글구나 라고 했느냐? 아니야. 실험이 잘못됐다. 우리의 이론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구 평평이 같은 아예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는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야. 사실상 종교의 영역이고 신앙의 영역이야. 반증이 들어와도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그럼 이 지구 평평이들은 IQ가 낮아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거냐? 근데 이게 논문마다 되게 달라요. 어떤 논문에서는 IQ가 낮을수록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에 더 휩쓸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럼 그렇다고 IQ가 높을수록 이 음모론에 휩쓸리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좀 불분명한 거야. 물론 평균적 지능보다 더 낮은 저지능자일수록 조금 더 믿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리분별하는 게 좀 더 힘드니까. 근데 그렇다고 대학 교수들이 음모론자가 없느냐?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막 사실 교수들이라고 다 똑똑하지도 않잖아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영역 아닌 데선 진짜 멍청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IQ가 음모론에 대한 면역이 되지는 않는 거야. 그럼 뭐냐? 본질적으로는 세상이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질수록 내가 모르는 영역이 많이 남아있는 거를 못 견뎌요, 사람이. 단순한 설명을 원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심리가 있어.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교수 같은 고학력자들이 음모론자가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교수 정도 되면 자기 학문 영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스 하나 정도 내봤다거든.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진짜 개 문돌이 막 문학, 고전 문학 이런 교수가 물리학이나 이런 거를 이해하기는 힘들잖아. 예시예요. 고전 문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영역을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평평이들 같은 이론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 역시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올바른 게 이해가 안 될 리가 없지. 저게 잘못됐으니까 이해가 안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증명하는 물리 법칙은 너무나 많습니다. 물리학에 대한 정말 기초적인 책만 읽어봐도.
심지어 GPS가 작동하는 원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위성통신과 인공위성이 도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의 오차를 보정하는 기술에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그 물리 법칙이 다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음모론은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 거죠. 복잡한 물리학 대신에 저 새끼들은 다 거짓말을 하는 거다. 내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를 인정하지 못할 때 음모론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알고리즘이 결정타를 날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으로 막 인도해줘. 지구평평론, 아폴로 음모론, 무슨 음모론, 무슨 음모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막 진실과 음모론이 막 섞여서 가. 세상에 아무리 옳은 거더라도 오류는 있죠. 근데 그 1의 오류가 음모론의 근거가 되고 나머지 99가 맞더라도 1이 잘못됐잖아. 이게 음모론의 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흐름의 거대한 거를 바라보고 이거를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이게 물결이 막 흘러가다가 한두 방울 정도는 당연히 이렇게 역으로 튀길 수가 있는데 그 역으로 튕기는 방울을 보면서 저 봐라, 방울은 중력대로 가지 않는다, 이걸 보고 이렇게 세상을 해석하거나, 결국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세상이 복잡한 게 실제로 미국에서 음모론처럼 발생하던 것들도 진짜였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모론이 진짜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는 음모론들이 존재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모론들 중에도 그 급이 있는 거지. 지구평평론은 좀 심하잖아요, 이거는. 지구평평론 분들도 아마 음모론인 줄 알았는데 사실로 밝혀진 어떠한 것을 보면서 거 봐라, 지구가 평평할 수도 있지, 이렇게 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고, 근데 그렇다고 뭐 지구평평론을 믿고 있으면 본인의 삶이 나아지느냐? 사실 그것도 아닌 거죠. 정치적인 음모론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학은 이 세계를 설명하는 방법이고, 로켓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달이 어떤 구조인지 뭐 다 있잖아요. 심지어 밀물과 썰물도 다 달과 관련돼 있고, 이거 우리가 배우잖아. 중고등학교 때 배우잖아. 근데 이러한 과학을 아무리 배워봤자 결국에는 자기 삶의 불안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거야.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이 불확실함과 이런 것들이 과학이 대답해주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음모론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게 되는 거죠. 뭔가 음모론을 믿으면 좀 명쾌하잖아요. 쉽잖아요. 재밌잖아. 저는 이 재미라는 영역을 넓게 생각하는데, 음모론은 재밌고 확실하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음모론은 한 10살짜리가 봐도 되게 명쾌하거든요. 설명할 것도 없고, 지구는 평평해. 지구가 둥글다는 거는 누군가의 계략이야. 초등학생이 봐도 재밌고, 중학생이 봐도 재밌고, 60대 할아버지가 봐도 재밌고, 되게 재밌는 얘기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과포자고 진성문돌인데, 그래가지고 요새 약간 한계를 느껴서, 또 묘한 한계를 느껴요. 어느 순간 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글을 써보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최소한 물리학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기는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물리학 소개해 줄 만한 개론책을 찾아보다가 제가 이 책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요새 읽고 있는데, 물리학은 처음인데요 라는 책인데, 물리학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서론에서 그 김상욱 박사님이 소개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 물리는 시작부터 우리의 상식을 다 버리라고 말한다.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 당연하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지구와 태양이 텅 빈 공간에 둥둥 떠 있다. 더구나 지구가 태양 주위를 초속 3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13초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속도로 날아간다. 이걸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데 초속 30km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의 본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것이 제대로 운영되는가? 그 규칙을 발견하는 게 과학이고, 알면 할수록 어렵고 아름다운데 세상을 설명하는 학문인 거고, 누군가는 그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쉬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그 쉬운 방식에 머물수록 나 혼자는 즐겁지만
더 나아갈 수는 없는 거죠. 스스로 박스에 갇혀서 여기가 좋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냥 거기 스스로 혼자 앉아서 난 여기가 좋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박스에 있는 것이 정답이다,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복잡해지는 거죠. 과학이 더 발전한다고 음모론자들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을 설득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진실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지적 수준을 갖춰 놓는 것이고 그들을 설득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곳에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얀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